오늘은 고미와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고미는 조금 긴장한 것 같아요. 스튜디오 촬영 전에 고미는 미용을 하고 저도 조금 치장을 했습니다. 고미가 많이 긴장해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작가님과 함께 즐거운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난생 처음 미용을 해본 고미는 너무나 어색해했습니다. 미용이란 게 사실 강아지들한테는 좀 불편하고 어색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미는 잘 참아주고 예쁘게 단장된 모습으로 제 앞에 설 수 있었는데요. 미용을 마치고 스튜디오로 향하면서 너무나 예뻐진 고미 보면서 참 우리 강아지가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조금 적응 기간을 가졌습니다.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고미도 조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곧 촬영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자세를 필요로 했고 그 자세를 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시간을 포착해서 찍어야 하는 사진이니만큼 우리 작가님도 엄청나게 많이 고생해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려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예쁘고 건강할 때 보호자와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보호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반려견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람보다는 훨씬 짧은 생애 주기를 갖고 있기에 반려견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네본 경험이 있기에 더더욱 고미가 가장 예쁠 때 사진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강아지들은 빨리 늙습니다. 6살 혹은 7살 정도만 되면 수염이 하나둘씩 새어가고 그리고 몸에 있는 털도 조금씩 윤기를 잃어가고 그리고 풍성한 털을 자랑한 아이들도 점점 숱이 적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이가 들어가면 시력을 잃기도 하고 청각을 잃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시각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각을 잃어가면서 눈에 백내장으로 하얗게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총기가 아주 좋을 때, 가장 예쁠 때 사진을 남겨둬야 하는 거죠. 고미를 안아들고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엄청난 무게에 계속 안고 있으려니 팔이 아플 정도였어요. 고미의 몸무게는 17kg 정도 됩니다. 중형견이고 키에 비해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비만은 아닙니다. 강아지들의 체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과 달리 아주 날렵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듬직한 체격을 가진 친구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보기보다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고미를 들고 포즈를 취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후 1개월부터 산책을 시작한 고미는 굉장히 많은
사회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원을 걷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보고 자전거, 킥보드 등 고민은 아주 어릴 때부터 충분한 사회화를 거쳤습니다. 그렇기에 스튜디오 촬영에 밝은 빛 그리고 사진기 소리 등 낯선 소리에도 굉장히 반응하지 않고 잘 견뎌주었습니다. 그만큼 반려견에 있어 첫 산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산책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첫 산책을 너무 급하게 그리고 준비 없이 과정 없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산책에 대해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은 하네스나 목줄을 하려고 할 때 싫어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우리 아이가 하네스나 목줄을 하려고 할 때 도망가려 하거나 피하는 모습이 있다면 분명 첫 산책에 트라우마가 남아서입니다. 또한 산책의 시기도 중요합니다. 첫 산책은 생후 1개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동물병원에서 혹은 주변에서 듣고 3차 접종 이후 또는 5차 접종이 완료된 상태에서 산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견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반려견들의 시초인 서유럽에서는 1개월 이후 바로 모경과 함께 산책을 시작합니다. 잔디 위를 거닐면서 충분히 뛰어놀고 형제들과 어울려 놀면서 첫 산책을 경험하게 되죠. 사회화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외부의 자극에 대해 둔감화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새끼 강아지들이 접종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새끼 강아지들이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나갔을 때 병에 걸리거나 아픈 경우가 아주 흔했다면 개들은 벌써 수만 년 전에 멸종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심에서는 너구리, 여우 같은 수인성 감염병을 옮길 매개체가 거의 없으며 사실 너구리나 여우가 모든 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또한 광견병은 벌써 15년 전에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 발병된 사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한 요즘 웬만한 질병은 모두 고칠 수 있고요. 또 파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반려견에게 치명적인 질병은 강아지 공장에서 걸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픈 강아지들이 외부에서 마주칠 일은 없겠죠. 모두 병원에 있을 테니까요. 애완견 시절의 잘못된 정보들은 지금의 반려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산책을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반려견들은 사회 활동을 위한 사회화 교육이 필수적이며 올바른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잘못된 애완견 정보로 많은 분들이 산책의 시기를 놓치거나 사회화 시기를 놓치고 강아지를 안아드는 습관으로 슬개골 탈구가 발생되기도 하며 심각한 분리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려견 교육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견 교육은 예방접종비 정도 수준이며 평생 한 번만 받아도 되는 예방접종과 같은 교육입니다. 또한 과정이 필요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취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두 시간 안에 하루아침에 끝나는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 교육은 사실 편법이나 다름없는 일회성 교육일 뿐이죠. 그래서 교육을 받고 다시 원래대로 문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보호자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에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진짜 반려견 교육은 오랜 시간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탁 교육을 통해 훈련사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교육을 받고 실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오은영 쌤이 말한 것처럼요. 보호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아무리 따라해도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발 아카데미는 정석적인 교육을 합니다. 또한 진짜 교육을 합니다. 더 늦지 마시고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